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함과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계좌는 녹아내리고 거래소는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청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XRP에게는 초대형 상승 시그널이 터졌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리플의 XRP 레저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겁니다. 이건 월가 전체가 움직인다는 신호이며 XRP ETF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 확정적인 수순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죠.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폭풍 속에서 왜 지금 이 기업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총선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상승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존 전략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장이 공정한 게임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급락 시 거래소 앱을 열어보려고 해도 로딩만 계속되거나 겨우 접속해도 주문이 안 들어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청산 날림만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는 멀쩡히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의 발표가 나오기 불과 1분 전에 누군가 2,30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스마트 머니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먼저 시장을 흔들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공포를 조성해서 싸게 매집하는 거죠. 이번 폭락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폭락을 이용해서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을 것이고 ETF가 승인되면 그 물량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개인 투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19억 달러가 청산됐어요. 레버리지 없이 현물만 보유한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뿐 여전히 같은 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관들의 청산 목표물이 되는 거죠. 이제 XRP의 상승에 대한 핵심 근거, 바로 블랙록과의 협력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유동성 펀드가 리플의 XRP, 넷저와 공식적으로 연계된다는 소식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제도권 금융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움직인다는 건 월가 전체가 움직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에요. 이제 투자자들은 토큰화된 펀드 지분을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USD는 이미 글로벌 운용사인 바네크 펀드나 싱가포르 DBS 은행 같은 주요 기관에서도 교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블랙록까지 합류하면서 아래 USD가 기관 투자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XRP 인프라가 단순 거래소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기관금융 인프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전환점인 거죠. 블랙록 연계 소식에 더해 XRP ETF 승인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SEC의 절차 중단은 거부가 아니라 업무 셧다운했다는 일시정지일 뿐이죠. 더 중요한 건 발행사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XRP, 플랭클린 템프턴의 XRPG 등 티커명까지 확정됐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의 전문가는 티커가 보통 승인 시점에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는 항목이기에 티커가 나왔다는 건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XRP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시가총액 송수입니다. XRP는 주문장이 얇기 때문에 적은 자금이 유입되어도 시가총액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평균 총수가 800배가 넘었고 최근 폭락 사건 때는 1200배가 넘었습니다. 이 승수를 상승장에 적용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XRP ETF가 첫 달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유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00배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XRP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한다면 가격은 최소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가 될 겁니다. 때문에 기관들은 이미 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개인 투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25입니다. 이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번 최저점을 형성했고 그 후에는 항상 상승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개인들이 공포에 떨며 청산당할 때 블랙록은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수백억 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 그들은 폭락을 기회로 볼까요?
차이는 시간 관점입니다.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와 여력이 있습니다. XRP의 과거 패턴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2024년 10월에도 XRP는 20%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역사적인 폭등이 일어났었죠. 이번 폭락 역시 레버리지를 통하는 일시적인 사건이며 시장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고 공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리플의 비중을 조금 더 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ETF가 나오기 전과 규제가 명확하게 잡히기 전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그런 데이터 따위에 돈을 쏟아붓냐고 손가락질을 했고 그냥 허정의 돈일 뿐이라며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정말 180도 바뀌지 않았나요?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자산이 되었고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명확해짐에 따라 지금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안전 자산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리플은 단연 특별한 코인인 거죠. 최근 지니어스 법안으로 리플의 RUSD가 제도권 자산 반열에 들어가고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마저 리플의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대형 기관들의 투자도 메이저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 항상 뒤쫓아오는 후속 코인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시장에선 언제나 메이저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늘 있었죠. 다만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카드나 통신에 의존한 채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손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메이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4,400% 상승하고 오라코인은 무려 3,300%의 대폭등을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진짜 기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시고 모르실 수도 있죠. 사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면 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자금을 추적하면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주도하고 매집하는 그 테마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과거와는 다르게 그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이 그 판도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작년 2014년 비트코인 현물이 ETF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1억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고 출시되면서부터 비트코인에는 미친 듯한 기관 자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2달 만에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기관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요? 바로 RWA, 친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블랙록이 주도하는 비들펀드에 속해 있는 온도 파이낸스는 초기 상장 대비 1000%를 올리며 RWA 테마에 대장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RWA 테마 코인들도 수백 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RWA가 정확히 뭐길래 주요 기관들이 눈독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고 저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는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자산인 건물, 금, 미술품, 채권 등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조각 나눠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건물에 대한 지분 등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현실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필요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고급 금융 자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들만이 접하던 시장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 인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시장의 규모를 키울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소수 자본가들 참여했던 시장인 만큼 그 시장은 규모가 커지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근데 RWA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시장의 규모가 수십, 아니 수백 배 이상까지도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 기관들이 시장 예판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인 시장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 RWA는 스테이블 코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와 국채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즉 구체 자체가 RWA인 만큼 RWA가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자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함으로써 기관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지금 RWA 생태계는 더 확장되면서 기반이 탄탄해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RWA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RWA 코인 중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로, JP모건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 같은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6개월간 월가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찾아낸 한 가지의 RWA 관련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현재 블랙로가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도 은밀히 매수하고 있는 코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5000% 아니 1000%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가격도 원화로 160원 정도로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코인입니다. 충분한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았는데 유튜버 정책상 코인명이 공개될 경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려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저 다만 요즘같이 시장이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바로 투자를 하시기보단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